자,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요정의 고백. 어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요. 원조 아이돌 SES의 멤버 그 슈가 도박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뭐 네. 빚을 졌느니 마느니 뭐 그래서 피소당했다고 그랬는데 남편 임효성 씨가 슈 대신에 네. 사과를 또 했네요. 사과를 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뭐 원조 요정, 그러니까 사실 아이돌인데 세상 물정 모를 수 있죠. 아, 예. 또 결혼하고 새 아이를 키우고 다둥이 예. 엄마로 뭐 육아 예능에서 많이 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만 예. 남편 입장에서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우리 아내가 꼬임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과를 드리고 예. 아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알려졌거든요. 예, 예. 두 명의 지인에게 3억 5천, 2억 5천 도박 자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걸로 이제 사기 피소가 된 거예요. 어허. 상당 부분 변제를 했다. 근데 슈 측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 6억 모두가 도박 빚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있기도 하고. 이자가 뭐 엄청나다고 네, 이자 뭐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 일부는 변통을 해서라도 갚았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이제 이 또 재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도박 논란의 주인공이 슈다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는 정말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용 가능성 얘기도 예, 나오고 뭐 부부간 관계가 어떻대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효성 씨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무슨 소리? 네,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아니다, 이혼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가정을 유지하겠다,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드린다라고 하면서 갖가지 네. 추측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실수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억측까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임효석 씨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아내인 슈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뭐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슈는 전래동화에 그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선녀 같은 존재다. 왜 그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보시면은 선녀요? 예, 그 날개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예, 예. 아이 셋 키울 때까지 그 자신은 그 옷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아내 슈가 자신에 비해서 너무나 가분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 그 외발 자전거 탔던 그 기억이 계속 눈에 네. 엄청 잘 탔었잖아요. 근데 슈가 근데 2011년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찐빵 가게를 열었었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뭐 프로그램에서 아마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언니가 이제 애들 이제 간식용으로 식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찐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예. 맛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이제 사업을 동업을 해서 이제 찐빵 가게를 만들어서 그때도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아기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사를 해서 본인이 단독 주택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예. 산속에 이런 그렇죠. 데서 산속에 있다 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애기 봐주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 보기가 힘들다. 이런 육아 얘기 많이 스트레스가 했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에게 좀 가속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결혼을 너무 이제 혼전 임신을. 임효성 씨가 워낙 농구 선수고 팬이어서 예. 결혼을 빨리 했고 또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처음에 낳았을 때 굉장히 또 우량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서 어느 때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갑자기 너무 좀 클럽이 가고 싶어서 산후조리원에서 클럽을 갔다. 아이고, 근데 네. 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있다가 글쎄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클럽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마 특히 이제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고 나면 좀 예. 우울증도 오고 하잖아요. 예.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가 진짜 아이 엄마시잖아요. 슈 씨가 아이가 3명이잖아요. 예. 정말 힘들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육아 도우미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정들도 얘기를 했는데 예. 쌍둥이 집엔 또 그 일해주시는 분들이 안 오려고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도우미가 힘듭니다.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 씨가 또 이제 저렇게 연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가사일, 육아 이렇게 전담하다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TV를 틀면 굉장히 화려하게 후배들은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육아에 지쳐 있다라고 아이고. 생각하면
보면은 각종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연예인으로서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예. 한참 또 육아에 전념할 때는 경제적으로도 없었어요. 활동을 하기가 맞아요. 좀 어려웠고 간간히 활동하더라도 그게 또 많은 수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편도 정기적인 어떤 급여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농구 선수였다가 은퇴해서 또 유아복 사업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예. 유아복 사업도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게 또 많이 잘 된 것 같지는 예.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쳤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이 들고요. 예. 지금 이야기는 그 6억 원이 다 도박 빚이 아니다. 네. 일부는 다른 곳에 급히 쓸 곳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가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도박 빚으로 빌려줬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민법에는 이게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이 도박 자금을 쓸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차용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오. 민사 청구를 못할 여지는 있는데 예. 현재는 지금 그래서 민사적인 청구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형사를요? 사기죄, 그러니까 6억 원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슈 씨나 이미정 씨는 아니다 일부 변제를 해왔고 예,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갚지 못하는 것뿐 갚을 것이다 해서 사기로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혐의 있음으로 나올지 혐의 없음으로 나올지도 조사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도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갔다고 하더라도 예. 대중들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과거의 이미지의 육아 프로그램에 타격, 나오고 네. 국민 예. 요정으로 불렸던 사람이 카지노에서 이렇게 막 게임하는 모습이 잘 상정이 안 돼서 아하. 아마 상당 기간 조금 자숙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지금 손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예, 예. 문제는 저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육아 예능에 나와서 새 아이를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감동을 줬는데 예. 지금 해명은 뭐냐면 자, 호기심에 도박에 잠깐 손을 댔다가 나는 룰도 모르고 모르고 그러니까 왔었다. 6억을 훅 잃었다고 예. 하는데 6억을 잃는 데는요 게임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처음에 100만 원 잃고 1000만 원 잃으면 보통 룰을 모르면 손을 떼죠 거기서. 아하, 예. 깜짝 놀라죠. 예. 큰일 나겠구나. 근데 6억까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럼 게임을 도대체 몇 번 어느 기간 얼마나 있을까? 예. 이거 따져봐야 되고요.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성인이시잖아요. 예. 또 아이들의 이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손 변호사님 해명이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예. 제가 감정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하. 서민들이 보기에 호기심으로 6억을 잃을 만한 상황이냐 이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 가운데 예.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썼다고 우리가 좀 주장을 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좀 전에 있습니다. 했잖아요. 이 정말 화려한 A급 연예인이었는데 이렇게 찐빵 장사. 예. 찐빵 장사는 자영업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예, 소상공인들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인기를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던 연예인 출신이 예. 지금은 좀 어려우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어허. 도박 빚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므로 어쨌든 문제는 문제다. 예. 그 이면에 또 그들의 개인 상황에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공인적 차원에서는 조금 자숙은 그런데 예. 보면은 봅니다. 지금 슈 씨의 도박이 상습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논란이 많은 것 논란이 같아요. 지금 슈가 어떤- VIP룸에 자주 네.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주장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습 도박 혐의는 아니다. 또 이렇게 예.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좀 뭐 아마 이제 사기죄로 고소가 됐으니까 이제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3억 5천, 2억 5천을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게 지금 전문 어떤 갬블러도 아니고 예. 사실은 처음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번에 수표로 그냥 끊어준다는 것 자체가 보면 뭔가 이게 돈을 빌려준 측도 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연예인들에게 알려진 분들은 그러니까 방에다가 가서 이제 혼자서 게임을 네, 하거든요. 프라이빗 룸이라고 그래서 한다고 프라이빗 룸에서 그러는데. 이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슈 씨도 거기서 좀 목격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뭐 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뭐 돈 빌린 시점과 이게 이제 고소된 시점이 얼마 멀지가 않아서 네. 예.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른 게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상습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할 때
좀 더 좀 고려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상습적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슈 씨가 국적이 그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카지노가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그렇죠. 외국인이 거기서 카지노에 게임을 했다고 해서 도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요. 아하.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카지노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한 부분은 도박죄로 아예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상습 여하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지금 사기 부분만 이제 검토를 하면 되는 아하.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그 장소에 가서 호기심에 잘 모르고 세상 물정을 한 것인지 예. 또는 알면서도 공인이라는 신분이 외국인일지 내국인은 그 카지노에서 못 게임을 가죠, 하면 예.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 상습적으로 자주 가서 그렇게 가사를 탕진한 것인지에 따라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상습적이냐 아니면 정말 처음 가서 못 모르고 그렇게 잃은 것이냐에 네.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나 일본인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제일 이게 좋고 신분이죠. 쫓겨날 가능성도 에? 있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 그렇죠. 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며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아니라 할 수 있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와서 뭐 마약 범죄를 일으킨다든가 조직적인 어떤 범죄를 예. 일으키면 퇴거시켜야죠. 근데 이 사건은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기로 서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는 게 이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애기가 3명이잖아요. 네, 일단 재량적인 판단 사항이라서 그렇게까지는 결정이 나진 않을까 싶은데 그에 앞서서 다행입니다. 대중에게 이제 공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이미지가 추락하거나 그렇죠. 한 부분은 본인이 좀 감당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한 황현민, 내가 그 가수다. 이거 저희가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네. 갑질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슈 씨 도박 사건 나오기 전에 나와서 예.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한 분들도 많으세요. 예. 왜냐하면 90년대 유명 스타가 갑질을 했다. 예. 90년대 유명 스타가 도박을 했다. 예. 거의 동시에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이었던 거고요. 예. 여기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황현민 씨. 그러니까 사건. 90년대 이 아이돌 출신의 유명 스타가 이 외국 수입차 매장에서 예. 갑질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물건도 집어 던지고 영상만으로 보면 영상이 나갔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갑질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이 위압적으로 이제 거의 뭐 폭력을 행사하는 듯하면서 저 내용이 또 공개됐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입차 쪽에 항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 차가 막 지금 저렇게 막. 내 차가 저 문제가 영상이 있으니 공개가 되면서 네티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기 시작한 자,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당시 90년대 스타 누구지? 뭐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쭉 계보를 추적하다가 예. REF의 이성욱 씨다. 이렇게 이제 지목이 됐었어요. 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이성욱 씨가 나 아니다. 예. 아까 도박도 처음에는 SS까지 맞췄는데 네. 유진 씨가 실검 1위 올라왔어요. 유진 씨가 그래서 아니다. 유진 씨가 나 아니다 그랬는데 예. 슈 씨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던 거예요. 아. 유진 씨랑 친한데 예. 사실은 난데 유진 씨가 곤혹을 치르니까 납니다 이렇게 공개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REF 이성욱 씨가 곤욕을 치르니까 예. 이 잼 출신이에요. 잼. 잼. 예, 잼의 멤버 황현민 씨가 자, 저 갑질의 대상으로 보도된 건 바로 나다라고 이제 스스로 실명 이름 다 밝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야 했는지를 다 육성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잼의 모습인데요. 기억나네요. 아니, 예. 깡총 강경 찌면서 이렇게 막 노래 불렀던 기억나요. 저게 데뷔곡이 가장 히트를 쳤어요. 예. 나는 멈추지 않고 달린다라는 이제 노래예요. 예. 이 남성 4명, 윤현숙 씨, 여성 1명, 혼성 5인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3년 활동했어요. 93년 데뷔해서 95년에 해체했는데 그것도 멤버가 좀 바뀌었죠. 중간에 왔다 갔다 불운의 그룹인데 황현민 씨는 1집 멤버예요. 1집 앨범 내고 한 1년 정도 채 되기 전에 이 소속사와 예. 이 어떤 그 금전적인 갈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지금은 연예기획사 대표, 연예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네. 국회 사건으로 이렇게 또 네네. 그래서 이 잼이 누구지? 잘 예. 모르고 황현민이 누구지?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죠. 예. 90년대 저 시대. 근데 저 시대에는 꽤 인기가 있어서 예. 서태지와 아이들, 노이즈, 듀스,
뭐 이런 그룹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기억을 다 하시는군요. 아이돌 1세대예요. 예. 저는 저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렀거든요. 90년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리가 예, 없죠. 예. 그 윤현숙 씨는 이제 그 다음에 이혜영 씨하고 코코라는 그렇죠. 여성 듀오를 하기도 하고. 개벌을. 제가 약간 좀 연예 기자처럼 됐지만.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황현미 씨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지금 그 갑질 나 맞거든 이렇게 지금 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가 해명을 한 견인되는 영상도 공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어허.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견인차에 의해서 지금 차가 끌려가고 있는 영상인데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는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현민 씨가 내가 갑질한 거 그래 잘못했다. 예. 하지만 왜 그렇게 갑질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외제차 그 제작자나 또는 딜러나 이 업체에서 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고가의 차거든요. 네. 이 고가의 차를 샀는데 차가 엔진을 받고 같은 증상으로 3번 정도, 6개월 동안 3번 정도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예. 고속도로에서도 쓰고 뭐 아이고야. 또 예, 국도에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타 있고 아이도 타 있고 어른도 타 있는데 갑자기 도로 중간에 저렇게 서버린다면 가장으로서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느냐.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성을 잃었다. 이성을 잃고 저렇게 거의 뭐 그 극도의 흥분 상태로 저렇게 뭐 태블릿 PC 같은 예. 것도 던지고 딜러한테 좀 막말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도 억울한 점은 있고 이 업체도 사실은 굉장히 고객한테 제대로 된 예. 서비스나 제대로 된 어떤 관리 의무를 부주의했다. 나도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차량의 결함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게 지금 황현미 측의 해명입니다. 아니 지금 들어보면은 물론 저렇게 갑질하는 거는 당연히 안 했어야 될 일이고 그건 잘못됐지만 원인이 차 저기 엔진 고쳤는데 저렇게 자꾸 서버리고 그것도 저 차가 아마 제 기억은 한 1억 원대가 훨씬 넘어가는 예, 아주 비싼 차인데 그런데 저렇게 차 결함에 거기다가 견인차에 의해서 저렇게 끌려가는데 애기는 막 울고 이러면 정말 화는 진짜 나긴 날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걸 읽어보면서 만약 내가 저런 걸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 예.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주고 산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예. 만약에 가족을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서버렸다? 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근데 딜러사나 이쪽에서는 계속 뭐 이야기하면 차를 빌 미루면서 예.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교환도 안 해준다. 차라리 중고차로 파세요. 그리고 새 차 네.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와. 지금 외제 고급차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차 그 매장 앞에서 자기 골프채로 잣대로 부수는 맞아요. 그런 적 그 장면도 있었죠. 나왔잖아요. 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예. 이 차도 그동안 사실 인터넷에는 몇 번 이 당한 분들이 이 올려갖고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많이 나왔던 차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의 차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다 묻혔죠.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 이 딜러들이 정말 이제 기고만장해서 웬만하면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사실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 회사를 위주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 소비자가 저렇게 불량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예.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저는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물론 황현민 씨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예. 이 부분을 이런 걸 한번 당하신 분들은 정말 감정적으로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BMW의 굴욕입니다. 역시 외제차예요. 네. 지금 BMW를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차량 공유업체에서는 이 차는 BMW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도 네네. 하고 또 아시죠? 주차장에서 이 차는 안 안 받아요. 받겠다고. 절대로 우리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저 예. 언제 불날지 모르는 BMW. 언제 아니 불날지 저 모르는데. 엄청난 차가 네. 저 도로에 오면 옆에 오면 빨리 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도망가려고 그렇죠. 저 차 옆에 안 있으려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주차할 때는 BMW 주변을 피해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초유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사실상 거의 매일 어제는 안 났더군요. 예. 그제도 났어요. 예. 그래서 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보니까 거의 매일 한 대씩 BMW가 불을 탔어요. 예. 올해 들어와서만 30번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유사 문제들은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이제 급물살을 탔죠. 그러다 보니까 이 BMW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우선 우리가 본 영상이에요. 예.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는데 차를 타고 멀쩡히 주행을 하는데 불이 나서 터널에서 사고 날 뻔하고 길가에서 사고 날 뻔하고
다행히 천만다행은 아직까지 인명 인명 피해가 피해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급기야 초유의 사태가 나온 게 국토교통부 예. 정부가 자 BMW 차량 차주들은 운행 자제를 권고합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뭐예요? 어느 차의 운행을 자제하라고 국가가 권고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국내 차든 수입차든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예. 문제였지. 차 제조사와 함께.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BMW가 물론 10만 7천 대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원인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어휴. 여기에 대한 좀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 보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예. 리콜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어허. 밸브를 교체하겠습니다만 예. 차 청소 한번 해줘봐야 5만 6만 또 달리고 예. 몇 년 지나면 똑같이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태로 근본적인 돌아가 버린다. 원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소프트웨어 문제를 포함해서 설계상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왜 전 세계에 다 팔리는 똑같은 모델이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에서만 화재나. 이렇게 되는지 네. 그 원인은 BMW만 알고 있을 테니 그 근본적인 이유를 대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묵묵무답이네요. 와, 근데 지금 이게요. 지금 10만 대 넘게 리콜을 해준다 그러는데 BMW 코리아가 지금 확보한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61개예요. 하루에 이거 뭐 엄청나게 점검해봐야 이거 엄청 걸리겠는데요, 이거? 10만 대 언제 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지금 31일 날 하루만 해도 3,200대를 했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매일매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렌트카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이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소비자 단체들이?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걸 정말 BMW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예. 징벌적 배상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그거죠.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예. 배기가스 지금 저순환 장치 여기가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정확히 이것도 지금 그것인지 아직 몰라요. 모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다 교체하더라도 그다음 또 사고가 나면 예. 또 어떨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거 520D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소나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린 많이 차거든요. 팔렸어요. 자, 예.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정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예. 불구하고 뭐 사실은 솔직히 우리로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그렇죠.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건 상당히 저 외제차에 대한 이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 진짜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소송도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예. 의식해서 이제 이 소송 중에는 이제 그 사용이익 상실, 그러니까 그 렌트 기간 동안 네.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을 이제 청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에 동급의 렌트카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결함 있는 차를 만들어서 다시 대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하고 예. 위자료 부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문제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더워서 가지고 나왔다가 사람들이 내 차를 피하고 그럼요. 어느 주차장을 갔더니 주차도 못 시켜. 이 정신적 고통, 참. 화재가 날 수도 있다는 염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상은 이런 위자료는 또 거의 미비하게 인정이 네.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요.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요. 업체에서 알고도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안 했을 때 아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데 현재 BMW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이제 알아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요건이 안 맞으니까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조금 더 법 제도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예를 예. 들면 나 이 차 이제 환불받을 거야. 교환 가치에 대해서 환불해줘.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BMW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현재로서 굉장히 소비자한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깝네요. 제도적인 뭐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토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는 어떤 기업의 문제니까 네.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